팟캐스트 최초의 오지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62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 명숙님 대신에 보람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명숙님께서 급작스럽게 이게 병원에 가시게 돼서 네, 별일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약간 앞에 싶은 생각이 아프다고 많이 들어요. 하셔가지고 저 인사할까요? 네,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네,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낮에도 덥고 밤에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시 켜게 되고 전기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에어컨을 끌 용기가 안 생겨요. 계속 에어컨 켜고 있는데 밤에도 딱 끄고 조금 자다가 좀 이따 또 더워가지고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켜고 그래서 저도 약간 전기세 약간 걱정되게 하는데 올해는 안 켜고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네. 폭염에 건강 진짜 다들 유의하시고 네.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건강을 이겨내시고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틀고. 네. 여기 오는데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요. 찌는 듯한 더위.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이슈 아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올림픽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저희의 효자 종목이죠. 그 양궁 종목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안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짧은 머리 쇼커트인데 이걸 가지고 쇼커트하면 다 팸이다 극혐이다 라면서 뭐 선수 메달까지 뭐 반납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공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신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온라인 학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쇼커트를 했다고 해서 그게 페미니스트라고 규정 지을 수 있으며 또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욕먹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왔어요. 저도 쇼컷이니까 나를 욕해라. 아니 페미 그 규율에 그 페미들은 쇼컷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쇼컷 했다고 해서 뭐 페미다 뭐 무슨 같은 단어라도 뭐 어떤 단어를 누가 언급했다고 해서 그게 또 페미 언어다 그런 거를 좀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아닌가. 솔직히 저희들은 너무 황당하고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자꾸 언론에서 달아주고 어르고 달래주니까 약간 버릇이 안 좋아졌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보도할 가치조차 없는 논란인데 이거를 오히려 보도함으로써 논란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외신에까지 나오고. 나라 망신입니다. 맞아, 한마디로 나라 망신입니다. 아니, 국격을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그거랑 상관없이 저도 한때 쇼컷 머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뭐 기분 전환 겸 해서 스타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쇼컷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다 팸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지금 꼭 헤어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 단어를 낙인을 찍어서 이걸 사용하면 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사상 검증 같은 것이 좀 요즘 극화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안산 선수에 대해서만 유독 이런 그 공격들이 가해진 게 안산 선수가 그 가슴 보호대 쪽에 세월호 배지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쇼컷을 하고 있는 다른 여자 선수들도 많은데 왜 유독 안산 선수에 대해서만 이럴까? 여대를 나왔다고 해서 쇼컷이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좌표가 찍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궁협회에 그런 대응에 대응해주지 말라, 일절 대응하지 말라 이런 좀 격려의 글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버릇 나빠지고 그렇게 계속 되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안산 선수 그 SNS 글들 옛날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또 그 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네. 무슨 말을 썼었다, 어떤 단어를 썼었다, 또 그런 걸로 또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꾸 다뤄주면 버릇만 나빠지는 꼴이 되니까 신경을 아예 끄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배지 사진 달고 있는 거 보고 되게 용기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켜줘야죠. 맞아요. 이름이 또 안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산이 고향이거나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양궁 개인전에서 여자 개인전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아직 결승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이 어린 선수들한테 그런 공격 일랑은 하지를 말아라 싶고요. 외신에서는 이거를 온라인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그러네요. 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네, 요즘에 그 탄소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뭐 대통령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삼고 계시고 저희도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면에 있는데 그 친환경 이런 소재 같은 거나 플라스틱 말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노원의 카페에서 그 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걸로 네, 해서 들여놨나 봐요.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기존 플라스틱 컵보다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사실 이 카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소모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수출에 굉장히 제 수출이라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거기 되게 신경이 쓰일 텐데도 3배나 더 높은 가격으로 그 컵을 다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버리려고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냥 종량제 버리니까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종량제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분리수거를 하니까 플라스틱하고 또 다른 거라고 해서 또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나라에서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을 쓰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수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음.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거 제가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뭔가 답이 없어요. 그냥 재활용 업체도 자기들도 여기서는 뭐 따로 걸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수거할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걸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소각을 하면은 이것도 자기들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또 예산이 또 없다 그러고 뭐 한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뭔가 예산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해야겠다 하는 척 하려고 만든 그런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또 막상 이렇게 또 뒤에 그 뒷수습은 아무것도 안 해놓는 이거 좀 약간 이 카페도 그렇고 사실 저희도 저번에 임진님하고 같이 저번에 커피숍 갔을 때도 그냥 이 종이로 된 빨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되게 이거 친환경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 사장님이 좀 비싸게 들여놓은 것일 텐데 그런 것도 다 버릴 때 아무런 그냥 소용없이 똑같이 버려지고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정책을 매년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또 예산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친환경 용기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거하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친환경 용기만을 수거하지 못하는 거는 친환경 용기를 쓰는 업체가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예산 배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뭐 모든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바꿔서 그 배출 업체까지 선정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 미치고 네. 했다는 게 근데 여기 문제가 보면은 일반 쓰레기에 이걸 그대로 버리면 180일 안에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재활용 용기인지 아니면 친환경 용기인지 구별이 안 가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친환경 용기에 제대로 친환경 용기다 이거는 180일 안에 썩어서 없어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거다라고 표기만 제대로 해주면 저는 딱히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그게 또 양이 많아지면은
같이 이거 수거를 해갈 때 다 같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또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이거를 대한 예산이나 뭔가를 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캠페인이나 진짜 그 간단한 문구 삽입 정도만으로도 바꿀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일 해도 것 되고 같네요. 네. 내가 만약에 우리 가게에서 친환경을 쓰겠다. 그러면 음. 그만큼의 그 예산을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그 뭐 가게나 이런 데다가 보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네. 것도 괜찮은 거. 그리고 원래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뭉뚱그려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건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꼭 같지만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과정 자체가 탄소를 또 엄청나게 배출하는 방식이 또 될 수도 있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서 또 그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그냥 좀 덜 환경에 위해를 미친다 정도 절대 친한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너무 뭉뚱그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쓰레기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근데 왜냐면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또 다 살펴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근데 마구잡이로 시스피라시라는 다큐가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를 보게 되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저번에 그때 그 이유가 했던 것 뭐냐면 같아요. 그 뭐 플라스틱 빨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거를 떠나서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 쓰레기나 뭐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것들이 수산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물망, 그물망이라거나 그다음에 그런 뭐 산업 무차별적인 산업에 그 어류 산업에 이런 쓰레기 문제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안전한 뭐 바다 환경에서 잡은 뭐 이런 안전 표시 같은 것들도 있대요. 우리는 고래를 이 과정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자본과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다큐인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걸 보고 생선을 못 먹겠고 플라스틱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무 갑자기 그 얘기 들어요. 들으니까 이 플라스틱 컵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네. 죄의식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사한다 이건 아니겠죠. 네, 저희 청국장에서도 그 오희성님이 약 환경 네.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석탄 화력 발전과 이 원자력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산업 자체를 어떻게 저희가 좀 바꿔 나가야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기업들만의 문제다. 그 산업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모든 사람들이 이 여론을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것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신경 그러니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지님도 말씀하시고 보람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완전 친환경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걸 뭐 그 친환경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어떤 또 다른 또 환경에 미치는 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뭐 방영해 주나 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너무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개인에게만 너무 뭐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일회용품을 자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 산업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비하면 진짜 작은 수치인데 이걸 개인들의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 다큐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이슈는 그냥 소개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운동부 학폭 전수조사가 매년 하는데요. 교육부가 올해도 전국 초중고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가해 학생 그리고 학교 폭력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가해 지도자, 경찰 수사, 신분상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너무 좀 당연시 돼 왔던 게 있는데 야, 운동부는 뭐 기합을 잡아야 돼, 뭐 우리끼리 규율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한 폭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그다음 후속 조치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아닌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메일 갈게요. 바람돌이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입니다. 푸른나무님, 한동훈도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 중에 군인 간부는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뷰 및 접촉 시 사전에 전 기무사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안 그러면 정보 보안에 위배되어 해당 항목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이런 보안 적용이 다른지,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군인보다 새치혀로 검찰청장에게만 충성하는 것을 어찌 가만두고 있나요? 한동훈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보안 규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규정과 규칙 위에서 전에도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 시 잘못된 점을 다시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훈이 이제 뭐 나서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입장 표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거라서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정치적 중립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냥 유튜브 방송만 나가려고 하더라도 다 그 상부의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허락을 맡아야 나갈 수 있는데 네, 한동훈 검사들은 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별개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조차도 그 비밀번호조차도 안 까고 있는데 또 기자회견하고 또 그 검찰총장을 또 속으로 꿈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고 좀 거기에 있지 말고 좀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왜 계속 거기서 버티고 계시는지 갈 때를 알고 빨리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정입니다. 충정에서 하는 말이고 진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만 풀어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계속 갈게요.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꿈꾸며 유튜브 잘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날씨도 덥고 많이 바쁘실 텐데 실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반영 비율을 보니 권리당원이 가장 높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많은 권리당원들은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신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낙연 의원님이 당선될 확률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항상 보수 정당과의 협치를 자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개혁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수 정당 눈치를 안 보고 대한민국의 진짜 개혁을 위한 사이다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조차 선거 때 약속하셨던 공약 실천이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고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의지가 매우 강력한 이재명 지사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진짜 개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국종 교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담화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아시다시피 강력한 정책 추진력으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습니다. 김어준의 다수베이다, 뉴스공장, KBS 등에 자주 출연하여 강의하셨던 경제학 전문가 최백은 교수님도 이재명 지사가 답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이재명 지사와 최백은 교수님 두 분이 담화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에 쌓여온 적폐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 및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이재명 지사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메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선거인단 모집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샌드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하시지 네.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권리당원의 지지자 중에 이낙연 지지자가 많다?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이 당비를 어쨌든 월 1,000원이라도 내고 있는 적극적 지지자인데 이제 이낙연을 지지할까요? 이낙연 후보를?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많진 않으시되. 않지만 네. 그 소수가 말이 센 사람이 많은 거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신 분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네네네. 너무 그냥 그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메일 가겠습니다. 네. 저희 랜선 패널이신 작은 생각님이 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5월부터 법사위원장은 국진당이 가져가고 재난지원금은 88%에게 준다는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넘긴 이유를 뭐라 설명했습니다. 체계 작구 심사권이 어쩌고 120일이 아니고 60일이 어쩌고 한마디로 주둥이가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역할을 했던 걸 대폭 축소시켰다는 얘긴데 그게 과연 말처럼 될까요? 국진당이 하는 짓은 안 봐도 블루레이인데 국민은 다 알고 오로지 윤호중과 그 일당들만 모릅니다. 한두 번 당했고 속았습니까? 그런데도 합의를 했다고 자랑스레 떠벌리고 나섭니다. 협치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랑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진당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순진무구한 혹은 어리석은 또는 속내를 값준 그런 교원 언행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진당하고도 협치를 하겠다는 마음이면 왜 진즉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나 말 그대로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번의 합의는 그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위만을 위한 합의라고는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재부에서 주장한 건 80%였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전 국민으로 합의했다가 국진당에게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 국민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88%랍니다. 8% 더 올리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진짜 욕 나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얼마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외벌이 얼마, 맞벌이 얼마 등등 완전 복잡합니다. 25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 받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못 받는 12%는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힘들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들게 코로나 시국을 헤쳐가고 있는데 왜 그들만 외면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낼 겁니다. 당 대표끼리 만나서 전 국민으로 하자고 합의했지만 야당의 뒤통수 맞고 이번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참 잘하는 짓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지들끼리 작당 모의해서 국민 뒤통수를 칩니까?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은 제 손이 너무 한심합니다. 지나간 실수는 그렇다 쳐도 실수를 했으면 거기서 배워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같은 실수를 무한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게 실수라는 걸 죽어도 모르는 똥멍청이라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가장한 실수인 척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시기나 하고 있으니 똥멍청이는 아닐 거고 그럼 왜 실수를 가장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또 뭔가 이득을 얻을 게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엊그젠가 민주진영 유튜브라 가장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채널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유튜브 채널의 명단이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 보니 새날, 다스베이다, 이동영TV, 시사타파, 김용민 등등 수십 개의 채널명이 있더군요. 거의 대부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민주당 지지자를 가장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구독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 속이게 되는 겁니까?
네, 저 이재명 지지합니다. 추미애도 지지합니다. 어떤 분에게 투표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두 분이 결선 투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을 만든 사람이야말로 민주당 지지자를 가장하고 이런 명단을 퍼뜨림으로써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간첩입니다.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입니까? 언젠가 시사타파 TV에서 개총수가 법사위원장 넘기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이 의총 몇십 분 전에야 알았다. 원래 약간 거수기의 모양새가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찬성해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국회의원입니까? 또 일부 반대할 거라 예상되는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딜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 그랬다면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장사꾼도 못 되는 장사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손들고 나서서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까? 그러려면 국회의원 배지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으면 제대로 대표로 하란 말입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을 하란 말입니다. 자기들 공천이나 생각하고 대선이니 검언 개혁이니 그런 건 개나 져버리는 민주당. 수술실 CCTV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민주당. 그저 내 자리 보전이 궁극의 목표인 민주당 의원들. 진짜 니들 한 대 맞자. 태양 아, 성전님께 웃기네요. 가야겠네요. 한 대씩 태양. 중간에 몇 번 씹어서 죄송합니다. 네. 긴 메일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작은 생각님의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뭘부터 말을 해야 될지 뭘부터 말해야 모르겠네요.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우선, 일주일 동안 어쨌든 새날 방송에서 법사위 관련된 문제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분들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뭐 독재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는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독차지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의 비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민심도 거스르지만 전략의 부재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중도층이나 젊은 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상임위가 어떤 건지 그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그런 거에서는 확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데 어디다 주파수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저는 뭐 재난지원금 88% 준다는 것도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손을 놨는데 이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얘기를 정말 저희도 갑자기 들었잖아요. 네. 뭔가 이게 얘기가 나오다가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현타가 오기 시작해서 진짜 이 시사 프로를 안 들었어요. 이번 주 안 듣고 왜 저러나 진짜 뭔가 근데 막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는 여기 새날에서도 그러고 뭐 다음 내년에 원내 대표 바뀌면은 파기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너무 독재로 나가고 있는 거에 프레임에 뒤집어 씌우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 사실 진짜 국민으로서 너무 짜증나거든요. 아니 저희가 그 독재 좀 해보라고 180석 줬지.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 이 사람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니네들 그러려고 그러니까 독재를 하라고 180석을 준 게 아니라 힘에 붙여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 의석을 몰아준 거죠. 네. 제가 말한 독재는 그런 독재인 거죠. 네. 한번 해봐라, 잘 해봐라, 니네들 우리가 힘을 줄 테니까 잘 해봐라 해서 180석 줬는데. 추진이었죠. 네, 왜냐면 아까 전략이라고 한 것도 말씀드린 거는 왜냐면 180석이라는 걸 갖게 된 이후로는 독재라는 프레임을 언론이 안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사실은 뭘 해도 독재의 프레임이 붙을 텐데 그러면
중간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놓쳤다는 게 그 민주당이 의석수 적을 때 항상 발목 잡는 저쪽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건지. 네, 네, 맞아요.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 계속 상임위 떠나고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독재를 하고 있나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 겁을 먹어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건 사실 저희 그냥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자리 같잖아요. 계속 네.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무런 그 얘기도 없이 덥석 줘버린다고, 아무리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민들이나 이 촛불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건 정말 사과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소수의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이 개혁에 앞장을 서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넣어줬고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해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뭐 박주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뭐 하는 거야? 막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음, 김용민 의원 같은 열심히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디어 특위에서도 엄청 열심히 지금 네네.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저도 이렇게 통해서 이제 들은 네네.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더 욕을 먹게 되는 네, 욕먹게 되는 그런 거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속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문제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 이메일 가겠습니다. 흐르는 강물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새날 게시판에 이재명과 새날 싫어, 이낙연 조화를 외치는 2,000파 인원들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자들이 누르는 싫어요와 좋아요 개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 경선을 전후해서 일시적으로 그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게시판을 주 활동 무대로 옮긴 탓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관련 뉴스들의 댓글을 보면 이낙연을 옹호하고 이재명을 욕하는 글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주 보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걸린 뉴스들의 댓글을 보여주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추천순 모드입니다. 몇 년 전에는 찬반순이 기본 모드였는데 바꾼 것이죠. 추천순은 다음 멋대로 댓글들을 나열한 것인데 말로는 AI 운운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작식 나열입니다. 원래 다음에서는 국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댓글 게시판에서 힘을 제대로 쓰질 못했는데 다음에 상층부에 극우 인사들이 영입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보기 모드 중 찬반순을 클릭하면 이재명 싫어, 이낙연 좋아를 외치는 댓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위에서 조작식 나열이라고 비판한 추천순이 오히려 공평하게 느껴질 정도로 심합니다. 평상시와 달리 이재명 싫어, 이낙연 좋아 댓글이 1위에서 10위 또는 그 이상까지 독점해서 보기에 역겨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팀이 움직이거나 누가 선동해서 이낙연 지지자들을 몰리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낙연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이 댓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할 때 일방적으로 이재명 싫다, 이낙연 좋다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형 월드컵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유치한 거고 이제 똥파리들의 실체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마구 설치지는 못하는데 여전히 이낙연 후보님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게 좀 눈에 보여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경선을 하니까 당연히 서로 치열하고 또 지지자들끼리는 이렇게 맞붙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유치한 마타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 올라가면 저희는 당연히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똥파리들은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 올라가서 후보가 되면
이재명 안 찍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똥파리들은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댓글 작업할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거기에 차라리 출연하시는 게 한 방송이라도 출연하시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회수 안 나와서 출연 못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댓글 작업들이 있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댓글이 확실히 누군가를 지지하고 하는데 좀 영향 끼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저도 댓글을 잘 보지는 않는 편이라서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결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댓글들이 그 정치 무관심층에게는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읽힐 수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메일이었고요. 댓글 가겠습니다. JSK님, 내가 60년생이고 내 동생이 64년생인데 너무나 가난해서 더 어린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제 동생은 국민학교 4학년, 나는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후 동생은 욕구공장, 나는 식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70년대 말, 이재명 지사님 말을 듣고 보니 너무 공감이 가고 그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되돌아봤네요. 이재명 지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기어코 대통령이 되시어 개천에서 용도 한번 나봅시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민초들의 삶이 조금은 좋아질 듯 합니다.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추미애, 그 다음은 조국, 그 다음은 김경수. 그렇게 되면 좋은 우리나라가 되겠죠. 이창호님,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공과사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과연 이재명 지사님 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 후보들. 총리가 2명인데 네거티브나 하는 인간들. 정책으로 경쟁하기엔 지식이 뽀록나니까. 이정선님, 전라도 어르신들을 공략해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이낙연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한 이낙연 안 되는 이유 말하고 이재명 지사님을 잘 보시라 말씀드렸더니 그러시겠다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중동만 보고 계시니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마크해야 할 것 같네요. 숯골 미워요님, 성장한 전태일이라는 말씀에 머리가 멍해질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아직도 이 땅에 전태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민주시민들이 다시금 자각해야겠습니다. 황석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길.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님. 전태일이 성장한 게 이재명이라는 황석영 선생님의 평가를 푸나님이 처음 들어본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모르기 때문일 듯. 월간 김어준 인터뷰에서 지사님이 계속 자신을 우리라 지칭하시길래 잘 들어보니 빈민 노동자들이 우리인 것 같더군요. 이재명은 노동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노동자와 일체인 사람이다 라는 심리학자 김태형 씨의 평가가 떠오르죠. 이재명이 판검사 포기하고 돌아간 곳이 공장 노동자들의 곁이었고 거기서 20년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전쟁처럼 했습니다. 민주당 왕따가 될 정도로 극렬하게. 전 이 지사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 변호사가 된 전태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보단 노동부에 방어할 이미지라고. 근데 사실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10년이고 20년이고 대동세상을 향해 함께 전진할 사람이라고. 한미정님, 현 시대 정신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재명 지사님도 그런 글을 SNS에 남기셨더군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민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실력, 경험 등등 이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이 이재명 지사님이더군요. 정치인을 이토록 가슴 뜨겁게 지지해본 사람은 이재명 지사님이 처음일 겁니다. CC님, 이번 대선은 이낙연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과의 싸움이다. 박시영 대표의 말.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저도 그 황석영 작가님이 그 인생 2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전태일이 성장한 게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네. 인생을 살아오셨고 해서. 그 최고의 이재명- 브랜딩이었다 생각했어요. 저 그거 듣고. 그 김어준 창간 김어준인가? 거기서 월간 월말 김어준. 월말 김어준. 거기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쭉 말씀하셨던 네. 그 내용을 한 번에 탁 축약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거 이재명 캠프에서 이 말 브랜딩 해가지고 합니다. 이재명도 좋지만 전태일이 성장한 이재명 이거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쓸 것 같아요. 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이 유튜버들 이쪽 네. 유튜버들 말을 이재명 지사님 캠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잘 듣는 것 같아요. 합니다. 이재명도 중간에 뭔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 빼라고 막 어디서 그랬더니 그거 바로 빼고 나오시고 그런 게 바로 저희가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그 각 후보자들의 참모진에는 누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는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갈게요. 예, 최금님.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의 평정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밉다고 저들의 뜻대로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박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XLA님. 지금까지 민주당 내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개혁의 지지부진한 가장 큰 요소였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네요. 국진당이야 온 나라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적폐 세력이어서 그렇다 했지만 민주당 내의 적폐들이 더 나쁘다는 걸 알겠네요. 조선일보 패간님.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속이 답답하고 혈압이 최고로 상승하는데 문 대통령님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힐링이 되네요. 대통령님 뜻대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북미 관계에도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상호 공존하고 번영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쏘 그해 겨울님, 민영배 의원님 해안이 높으신 분이셨네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시고 그에 적합한 리더상을 잘 제시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득권들은 과거에 자꾸 머물러 본인들 밥상 챙길 생각만 하니 참 답답합니다. 상생 없이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득권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민영배 의원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개혁이 될 텐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이낙연 같은 꼰대 정치인이 버티고 있으니 발전도 없고 개혁도 없지요. 꼰대 정치인들 물갈이 되는 날이 얼른 오길 빌어봅니다. 룡덕님, 다음 국회의장은 당원 투표로 합시다. 다선 연배수는 아닙니다. 다선이 되면 기득권이 됩니다. 3선 이상이면 누구든 출마하고 당원이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테라님, 민주당 정치인인데 새날을 모른다? 요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치에 관한 문해충. 조화불로님, 뭐만 하려 하면 선거철이라 못한대요. 선거 끝나서 지면 졌다고 반성하고 이기면 이겼다고 협치한다 하다가 또 선거라고 못하고 똑같은 반복. 성장일기님, 약속은 그리 잘 지키고 싶으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 그 약속, 그 180석에 대한 약속은 어디감? 개혁도 안 해.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일이 없이 흐지부지. 국힘과 약속은 지키고 우리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는 것이 현재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요? 이빨 꽉 깨무세요. 맞죠? 1035-1568님.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시켜서 그동안의 폐해를 막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될 거였으면 180석 다수의 권한을 그렇게 빙구처럼 활용 못하진 않았겠지. 순전히 의지의 문제고 정치력 부재를 보여준 민주당임. 헛똑똑이의 헛소리 잘 듣고 갑니다. 네,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 비판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난주 한라인이 저희가 녹화 방송인데 법사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 하니까 댓글 실시간 채팅창에서 계속 왜 그 얘기 안 하냐고 뭐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라서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근데 점. 그 주는 네, 제가 김경수 지사님 때문에 너무 속상했을 때 하필이면 그렇게 맞아요. 마치 가스라 테프트 미략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리를 줘서 저도 엄청 속상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도 녹화라는 점. 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 네. 네, 계속할게요. 오승환님,
참 편하게 정치하시는 이낙연 후보님. 본인이 먼저 때려놓고 억울하게 맞은 쪽이 항의하니 자제해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품격 있게 도망갈 준비를 한다. 본인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돌이켜보니 이분의 정치 행보가 늘 그랬다. 곤란한 경우일수록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는다. 이른바 백제 논란에도 당내에도 여러분 또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했다고 김현정 뉴스쇼에서 말한 것이 그 논거다. 자신의 생각은 없다. 실제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효과는 확실하다. 이낙연식 화법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후보의 공식 발언은 노코멘트였다. 2021년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이다. 정치 참 편하게 하신다. 박정철님, 이낙연 씨 윤호중 원내대표 선거 때 한 약속은 당론으로 결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은 국민과 약속한 표심 약속, 당론 약속은 그것부터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상식으로는. 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좀 비판글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이낙연 후보가 그 MBN 토론회에서 뭐 어쨌든 그 도지사 하거나 할 때 일을 잘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디 가서 뭐 일 못한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도지사 평가나 이런 네. 거 봤을 때 최하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주변의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숫자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그런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도부 사퇴만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못 읽은 댓글 중에 세월호에 관해서 얘기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또 지켜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했던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로 그냥 귀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SH공사 사장 내적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른 곳에서 다 비판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하나도 그렇게 저쪽으로 바뀌면 벌써 이렇게 뭔가 굉장히 그 민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주는데 대통령이 또 저쪽으로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까 사실 저도 그 세월호를 보면서 대통령까지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고 그 시민들하고 또 박주민 의원님이 많이 또 애써 주셔가지고 네. 또 추후에 또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신경 쓰고 또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결혼 2년차.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서 친정 가서 지내봤는데 집은 나갔는데 남편이 연락도 안 하고 데리러 안 오고 하니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나올 때 필요한 물건들 다 싹 챙겨 나올 걸. 내 집이 더 시원한데, 내 집이 더 조용하고 편한데. 남편이 나 나갔다고 그 집에서 혼자 천국처럼 시원하게 자기 멋대로 즐길 걸 생각하니 1초 만에 집 나온 걸 후회했습니다.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내 집에서 나가 소리 듣기 싫어서 공동 명의도 해놨는데 진짜 괜히 나왔다 싶더군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나간 사람이 지는 것임. 나가고 나서 집만 가지러 다시 들를까? 남편은 나 나갔는지 연락도 안 하고 데리러 안 오는데 자존심 상하게 다시 혼자 제 발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집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건 칼자루는 집에 있는 사람이 쥐는 거예요. 제가 존심 상하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편을 내쫓았으면 내쫓았지 절대 집은 안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부부싸움 하시거나 뭔가 싸울 때 귀감이 되라고 소개한 사연입니다. 아, 네. 꿀팁을 알려주신 거구나. 절대 나가지 마라. 그리고 버텨라. 집을 나가고 안 나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이제 뭐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뭐 싸우고 이렇게 방을 확
들어가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도 거실을 차지한 사람이 위너예요. 그냥 방에 있으면 화장실도 없고 배고플 때 나가려니 배고플 때 본심상하고. 냉장고도 갈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단 거실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방에 있는 사람이 결국엔 나오게 되어 있다. 싸움의 기술인가요? 예, 뭐 싸울 때 사실 어떤 위치를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은 폭염에 소개해봤습니다. 재밌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실을 꼭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날 한나인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더운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